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입니다. 제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ESG 사회혁신센터에서 올해 초부터 ESG와 블록체인 간의 어떤 접점 가능성을 좀 모색해 왔습니다. 그 계기는 저하고 우리 센터장인 김부열 교수랑 같이 캄보디아에 있는 당카오 마을이라는 데 방문하게 됐고요. 거기는 이제 쓰레기 매립지 마을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 빈민에 가깝고요.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지 서비스, 의료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그리고 제도권 은행 등을 이제 활용을 못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일은 첫 번째는 블록체인에서 NF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빈민 분들한테 아이디를 부여하는 일을 좀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약간 허례의식이 좀 많고 해서 몸이 아프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근데 그 돈을 많은 경우에 사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사채가 이자율이 한 500% 정도 돼요. 캄보디아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왜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이용하지 않냐고 말씀하실 텐데 마이크로 파이낸싱도 이제 330% 이자 정도 됩니다만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권 은행조차 활용을 못 합니다. 따라서 AI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도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하거든요. 소셜미디어 이용을 했던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크레딧 자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 AI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저개발 국가에 있는 저소득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마련하는 걸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관점에서 이 ESG 쪽하고 이제 블록체인 쪽과는 어떤 접합 가능성을 모색을 하면서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블록체인 업계에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텐스페이스 고진석 대표님, 그리고 바이낸스 코리아 스티브 영킴 대표님 같은 분들이 와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행사 때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낸스에서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이사로 있는 스티브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라는 회사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더 많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는 당연히 회사이다 보니까 수익만을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원래 의도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커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ESG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있었던 와중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SG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ESG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으로 어떻게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ESG라는 게 저희가 몰라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꾸준히 리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딥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 20분 정도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의 팩터가 합쳐져 있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재무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위에서는 상장사들에 대해서 ESG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발표했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비재무적인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ESG가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올바른 일, 좋은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래 너 좋은 일 하는 거 알겠는데 정말 너가 정말로 좋은 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도움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이 분명히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블록체인 그냥 간단하게 한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거래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너무 무거운 주제일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 네 가지를 향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투명성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성, 그리고 세 번째는 추적성, 네 번째는 효율성인데,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앞에 얘기했었던 ESG를 어떻게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이 각각 하나씩 그 예제를 들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environment, 환경적인 요소인데요. 정말 많은 그 기업들과 어떤 이니셔티브들을 통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무브먼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일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업과 조직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어떤 거래될 수 있는 무형의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탄소 배출권도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처럼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직면에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을 만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일 것 같습니다. 우선 투명성이나 추적성 부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 어떤 형태의 티켓이 됐던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탄소 배출권 자체 생성이라든지 이전 그리고 폐기에 대한 가시성이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사기라든지 아니면 이중 계산이 된다든지 잘못 관리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사고 싶어도 과연 자기가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배출권이 진짜인지 아니면 실제 이것들을 통해서 배출량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블록체인은 모든 기술, 모든 거래, 즉 탄소 배출권 발행, 양도 및 폐기 등을 투명하고 변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불변의 분산 원장을 제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전산상에 업로드가 되고 이 올라와 있는 그 데이터들은 100% 적어도 현재까지 기술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지만 보다 활발한 거래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 블록체인 상에 데이터들이 업로드가 되면 그것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처라든지 아니면 현재 실시간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이 이중으로 계산이 되거나 위변조 되거나 남용이 되는 등의 문제점들을 미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기존의 탄소 배출권 시장과 관련돼서 직면해 있는 다른 문제들인 비효율성, 높은 거래 비용, 아니면은 검증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기존 플랫폼과의 어떤 교류 및 스탠다드 표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들, 정산적인 거래가 너무 느린 정산에 대한 메커니즘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이것은 시장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IBM과 베라라는 이 두 큰 업체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거래들을 투명화하고 육성하는 데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쪽 분야에는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초창기에 독일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그리고 남아있는 electricity에 대해서의 세컨더리 마켓 거래를 하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었는데 그쪽으로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분명히 이 에너지 섹터는 블록체인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S, 소셜이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 어떤 환원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기부 문화, 장학금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소셜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니셔티브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 중에서 기부 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기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기부하는 돈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져서 어떻게 흘러서 누구에게 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성, 투명성을 가지고 오픈했었던 그 기부 단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 뭐 기금의 모금 및 분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그 기존의 어떤 취지에 맞는지, 정확하게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이런 투명성 부분에 크게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를 돕고 싶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 고아분에게 연결을 리치아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뭐 NGO라든지 이제 어떤 기부 단체들이 다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과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불을 도네이션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돕고 싶었던 뭐 그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에게 100불이 온전하게 다 전달이 되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방법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중간 관리자들의 꼭 잘못을 뭔가 했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사는 누군가는 은행 계좌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기부를 했는데, 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갑이라든지 뭐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어떻게 보면 설정 자체가 그 타겟골 자체가 잘못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은행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거나 은행에 대한 어떤 금융권에 대한 액세스가 없는 분들도 핸드폰만 있게 되면은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기존에는 하지 못했었던 금융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바이낸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가지고 회사 내부에서도 중요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바이낸스 체리티라고 하는 저희가 별도의 기부 단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역은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 현재까지 54개의 국가에 36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기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후변화 방지하기 위한 뭐 모금 활동, 뭐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를 위한 모금 활동,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뭐 모금 활동, 이런 여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까지 한 200만 명 정도의 이제 수혜자들에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그때까지 모금돼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각각의 기부자들이 내가 냈었던 이 기부금이 그래서 이 블록체인들을 타고 정확하게 누구에게까지 갔는지 이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냥 저희의 프로세스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부자가 저희의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는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게 되면 그 받은 걸 가지고 바이낸스에서 각각의 나라에 있는 NGO 단체들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들에게 암호화폐 지갑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끌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금액이 직접적으로 엔드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암호화폐 지갑에 이제 그 크립토를 받은 수혜자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온라인상에서 바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카드를 만들어 드려서 뭐 ATM기가 있다면 현금 출금을 하고, 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물건을 사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Governance인 것 같습니다. 뭐 Governance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들은 회사의 지배 구조에 있어서 이게 좀 투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주주 권리의 강화가 돼야 되고, 사실 이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이슈들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조금 그 포커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주주가 주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리는 동일한 것 같고요. 다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뭐 회사 전체의 뭐 10% 2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와
똑같은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소위 깜깜이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타파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이 DA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DAO는 Decentralized Automated Organization이라고 분산형 자율 조직인데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들이 전산을 타고 이미 결정에 필요한 그 질문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에 그 얼마만큼의 그 디비든 주주들에게 환원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이 다오라는 자율 조직에 들어와 있는 임원이면 그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암호화폐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 보유를 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예제를 들어드리자면 에이프 코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원숭이의 밈 코인인데 아마 사진을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에이프라는 그 파운데이션에서 향후에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 파운데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그 보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두 다 온라인 온체인상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뭐 위변조라든지 홀더로서 가지고 있어 분명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 대한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기존 ESG에서 하지 못했던 이제 뭐 다른 문제들도 많이 그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ESG 관련된 자산의 토큰화라든지 뭐 임팩트 투자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기존 어디팅 뭐 그 감사 보고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들에 대한 보완 등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이고 개선돼야 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라는 게 현재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조금 더 디벨롭되고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면 분명히 더 많은 ESG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네, 그 간단하게 그냥 ESG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그렇고 ES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니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의 오너이자 파운더이셨던 CG의 그 회사의 설립에 대한 고름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Freedom of Money라고 금융시장이라든지 은행에 대한 액세스가 없는 분들에 대한 이 액세스를 가져가게 하는 것 그것이 회사 자체의 그 창업 모토였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만들어진 이 모토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취지를 가지고 ESG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 저희의 앞으로 나아가는 이 journey에 있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ESG 사회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ESG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스티브 영킴 이사님과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원장님께서 가상화폐 산업에서 특히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창업 철학과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블록체인 산업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과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블록체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나라의 빈곤 문제와 교육, 보건을 연구하는 개발경제학자고 지속가능 발전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제가 이 개발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까 스티브 영킴 이사님께서 바이낸스의 창업 철학이 금융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언뱅커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창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행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했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방글라데시의 치타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셨다가 그라민뱅크를 세우셔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이크로 크레딧을 대출해 주셨던 분으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삶과 책을 보면서 그 책 제목도 너무 좋아요. Banker to the Poor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는 전산전자공학부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나도 유누스와 같은 개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 해서 이제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이제 개발 경제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ESG 사회혁신센터에서 준비한 포럼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세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우리 6시부터 있는 그 전체 토론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인데 제가 10분 안에 발표를 좀 마치고 우리 토론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윤 창출 법적 준수를 넘어서서 소비자, 지역사회,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이니셔티브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유럽 연합, 유엔테드, ILO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정의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서 아마 가장 유명한 논문은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2006년도에 쓰셨던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요,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논문을 쓰셨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됐죠. 그래서 이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이제 보시는 이 사회적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슈들이 있고요. 그 기업의 밸류체인과 연관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기업의 그런 경쟁력과 연관된 부분으로 사회 이슈를 세 가지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읽어보면은 기업의 비즈니스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 이슈들을 도와주는 일은요, 여기 제네릭 소셜 이슈를 다루는 기업의 공헌 활동은 responsive, 수용적인, 대응적인 CSR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근데 밸류체인도 그 기업의 밸류체인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는 좀 responsive하다고 보고, 그 밸류체인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는 좀 전략적이다. strategic CSR. 그다음에 실제로는 기업의 그런 사회 공헌 활동 자체가 그 기업이 돈을 더 잘 버는데 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쪽으로 연결이 되면 그거는 전략적 CSR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쪽 요 CSR에서 그 전략적 CSR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뒤에 포터 교수님이 똑같은 논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셨어요. 2011년도에는요, 이 전략적 CSR에 집중을 해서 공유 가치를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CSR에서 CSV라고 해서 Creating Shared Value라는 논문을 좀 더 업데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CSR은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거고, CSV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서로 시너지를 내게 하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CSR 사례를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인 두나무에서 이 두나무 설립하신 의장님들이 다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셔서 모교에다가 200억 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기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원들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나눠주셨냐면요, 100억 원은 경제학부에, 50억 원은 농경제사회과학부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200억 중에서 150억은요, 아까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제너릭 소셜 이슈의 responsive CSR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서울대 경제학부에다 장학금을 주신 게 두나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려면 너무 거리가 좀 멀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기부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거는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유엔이 2015년도에 우리가 다 같이 달성하자라고 발표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 17개를 달성하는 데 다 도움이 되면은 아주 좋은 도네이션이 되는 거죠. 극빈을 퇴치하고 굶주림을 없애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교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식수와 위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깨끗한 식수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에너지와 산업 경제 발전과 이런 여러 가지 SDG에서 달성했던 목표들이 기업의 비즈니스랑 상관이 없더라도 아주 좋은 제네릭 소셜 이슈로 할 수 있는 CSR 영역입니다. 근데요, 이 두나무가 200원 중에 50억 원을 띄어서 서울대 기술지주의 벤처 투자 조합 펀드에다가 넣었습니다.
두나무는 핀테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핀테크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다가 펀드를 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 앞에서 보면은 여기죠. 이 밸류 체인을 강화하는 쪽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200억 중에 이 50억 벤처 투자 조합 펀드에다가 돈을 보내주신 거는 밸류 체인 임팩트를 높이기 위한 스트래테직 CSR로 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죠. 이제 좀 일반적인 그 CSR 말고 전략적인 CSR과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까 우리 스티브 영킴 이사님께서도 실제 도네이션을 준 거를 정확하게 다 인증하고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를 준비해 왔어요. 사실 제가 가상화폐를 전혀 몰라서요. 패널 세션에 토론으로 나오실 우리 한성대 조재우 교수님은 우리 국내에 가장 권위 있는 가상화폐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트코인 지갑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0.00006 비트코인을 나눠주셨어요. 그때 5,000원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7,500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0%가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꺼내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난한 나라의 개발 경제학 빈곤 문제를 연구하니까 그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주는 그 후원 NGO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1,000억 이상 모금하는 월드비전, 기아대책 큰 NGO들이 있죠. 근데 가끔씩 스캔들이 터져요. 2022년도 영국에서 기부를 해놓고서는 사기친 게 400건이 넘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은요 230만 파운드에서 얼마 크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이 한번 터져서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부하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난 4, 50년 역사상 가장 기부금이 낮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못 믿겠다. 투명하지가 않다. 이런 건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아까 우리 스티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부금 모든 거래 내역을 안전하게 투명하게 기록을 해서 정확하게 누가 받았는지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이런 도네이션, 체리터블 기빙 인더스트리에 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Save the Children이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실제 구호 원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가상화폐 산업과의 비즈니스 경쟁력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개발경제학자로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송금 분야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가장 처음 개발경제학자로 가서 연구를 했던 나라는 남부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곳이었습니다. 아프리카 50여 개국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요. 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에이즈 예방 사업하고 임산부 모자 보건 사업하고 여학생 교육 사업을 6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돈을 송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돈을 송금을 하면은 그 말라위의 공식 환율로 바꿔야 되는데 그 블랙마켓 환율에 뭐 너무나 낮은 환율이어서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해서 저희가 이제 코이카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제2금융권에서 환전할 수 있게 해달라. 환율이 훨씬 높다, 좋다. 그리고 사실은 최대한은요, 저희 사업 담당자들이 10,000불씩 캐시를 들고 갔습니다. 캐시를 들고 가야지 환전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환전하고 이 송금 수수료 너무 높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저희가 자꾸 제2금융권에서 환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범죄 조직이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저희가 자꾸 환전한다는 게 알려져서 저희가 코이카로부터 달러가 들어왔던 내부 정보가 알려서 깽단이 저희 스텝하우스에 들어와서 저희 스텝이 여기 머리에 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중단하고 저희 코어 스텝들은 잠비아로 피난 가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 송금 문제가 개발경제학자로서는 이거가 블록체인으로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송금이요, 이게 1280억 달러에서 지금은 8310억 달러로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전 세계가 가난한 나라한테 원조해주는 금액을 넘은 아주 오래됐고요. 실제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는 Foreign Direct Investment보다 이게 더 규모가 큽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돈 어디가 제일 많이 받나 보면 인도는요, 1000억 달러가 140조가 넘어갑니다. 150조가 넘어갑니다. 송금을 받는 액수가요. 멕시코 611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이렇게 송금 받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 많은데요. 개발도상국 중에 예를 들어서 타지키스탄은요. 그 GDP 대비 송금으로 받는 게 50%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 송금을 받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이 송금 때문에 저희 스텝이 죽을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수수료 떼어가는 게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0번은 불평등을 줄이자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불평등을 줄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을 줄이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를 송금 수수료 좀 줄여달라. 이게 유엔이 권고한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낮추자가 전 세계가 다 합의한 유엔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가장 싸다는 수수료가 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 이런 데가 송금 수수료가 4.6%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가난한 사하라남 아프리카는 8%가 넘어갑니다. 이거 너무 살인적인 거죠. 아까 이 타지키스탄은 송금 의존도가 GDP의 50%가 송금을 받는데요.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패널로 나오실 고진석 대표님께 여쭤봤더니요. US 테더 같은 가상화폐 자산으로 송금을 하면은요. 수수료가 1% 미만까지로 낮출 수도 있대요. 타지키스탄의 같은 경우는요. 5% 송금 수수료가 0.1%, 0. 몇 %로 내려가면은요. GDP가 그냥 앉아서 2.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charitable giving의 투명성, accountability, transparency를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높여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더 큰 산업은 이런 레미턴스 시장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금융 접근성을 주는 그런 소셜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분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활용돼서 이 블록체인 인더스트리도 경제적 재무적 제표들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인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접점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